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이 없거나 change in law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시공자들이 기댈 수 있는 중거법상에서의 어떤 부재 이 부분이 있다면은 일단은 영국법이 중거법인 경우의 상황에서 박혜정 변호사님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먼저 그 영국 법은 그 포스 머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생긴 개념이고요. 영국 법 자체에는 포스 머저라는 개념이 인정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계약에 대한 리스크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논의가 됐지만 커먼 로상에서 나중에 공사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루스트레이션이라 해서 각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논의가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이 계약서에 포스 머저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거기에 따르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 우리 피딕처럼 여러 가지 리퀘어먼트를 적는 계약서가 아마 많지 않고요. 대부분이 그냥 일반적인 포스 머저라는 게 용어만 사용할 경우에는 그 현재까지 영국에서 발전되어 온 커먼로상에서 인정되어 온 어떤 경우에 포스 머저를 인정할 거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예로 들면은 그런 것들이 아마 그 act of god이라든지 strike, breakdown of machinery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이 팬데믹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난 게 없지만 아마 여기도 충분히 포스 머저가 있다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포스 머저가 없다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계약 해지 쪽으로 프루스트레이션 법률 중에서 계약 해지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지금 봐야 될 게 계약서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추가로 중거법상에 어떤 것들이 권리들이 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먼저 그 예를 들면 피딕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경우에 저희가 플럭추에이션 조항들이 있죠. 그 계약과 금액을 인정해주는 만약 이런 조항들이 있다면 그리고 포스 머저 조항도 없고 체인지 로 조항도 없다면은 이런 조항들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PD의 그 8.4 D에 EOT를 인정해주는 게 에피데믹의 경우에 그 shortage of labor라든지 material 같은 경우에는 EOT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8.5항에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예로 어떤 일반적인 팬데믹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현장 운영할 때 예를 들면 비자 발급을 상당히 그 오토리티에서 늦췄어요. 이런 경우에 사실 피딕에서도 이런 경우에 시용사한테 EOT를 인증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8.5항에 Delayed Cost by Authority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계약서에 어떤 권리들이 숨겨져 있는지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이런 계약증 못 찬다면 중거법상에 여러 가지 이런 implied 될 수 있는 이런 예를 들면 11호에서 포스 머저가 없지만은 그런 해당되는 중거법에 따라서 포스 머저가 implied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이렇게 적용해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국법상에서 이제 그 frustration of purpose 계약 목적 좌절의 법리를 거기에 기대서 이제 계약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불가항력의 계약상의 불가항력 조항하고 이 영국법상에서의 frustration of purpose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딕이 옛날 200년 된 RCE라는 그 조직에서 만든 그런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카피해서 70년대 사용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국의 그 건설법 관련 법리들이 피딕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됐죠. 그러면 또 다른 여러 가지 표준 계약서들을 각 뭐 아시아나 중동에서 영국 거를 카피해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국 법리들이 지금 퍼져 있는 상태죠. 오렌지북에서 포스 머저의 경우에는 impossibility라는 조건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가 보는 19.7항에 그 impossibility에서 계약이 이행에 면제되는 조항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스 머저가 될 수 있는 걸 까다롭게 해놨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99년도 넘어오면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포스 머저 인정을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더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불가능할 경우, 그러니까 차선책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예 계약에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그대로 녹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영국 법상에 있는 frustration 계약서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법의 frustration도 어떤 계약이 이행 불가능할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계약에서 이행해서 면제되도록 하는 법률을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우리 PD에 이렇게 녹아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해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frustration of purpose의 법리는 일시적인 어떤 이행의 면책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계약 관계를 해소하는, 계약을 해지하는 그 상황을 갖다가 이제 원할 때 원용할 수 있는 그런 법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서상무님 뭐 추가 코멘트 있으신가요? 저 계약에 있는 포스머저는 저 프러스트레이션에 비하면 굉장히 그 허들이 낮죠. 그래서 연장 정도도 가능한 거니까 낮고, 프러스트레이션은 사실은 코로나로 받을 수 있기는 불가능하지요. 코로나 때문에 계약을 피지컬리 커머셜리 이행하지 못하는 사항은 저희 현장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걸 이행하는 것이 일리게러티가 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의의 전제가 계약의 포스머저 또는 프러스트레이션 또는 일체의 뭐 그런 게 없을 경우에 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저희의 질문이었는데, 저희 현장은 45개가 있고요, 해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계약에 포스머저하고 체인지인로우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머저로 하든 체인지인로우로 하든 뭘로 하든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하면 없더라도 뭐 불란서법이나 또는 UA법이나 또는 프러스트레이션 법리나 뭐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예. 우리 SK 같은 경우에는 포스마조르 조항이 없는 계약서가 하나 있었고 그게 국내 계약서예요. 저희는 사실은 저희 편에서 한 번도 계약을 타결하고 해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지션을 통한 계약 해지는 저희 회사가 원하는 것이 아닐 거고요. 저희가 원하는 건 비용 보상 공기 연장, 그래서 적절한 보상입니다. 지금 영미법을 얘기하셨는데 영미법에서는 프러스트레이션으로 해지만 가능하다면 다른 법리로 혹시 비용 보상이라든가 공기 연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저희한테 지금 국내 계약서에 포스마조르 조항이 없는 경우는 국내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받으면 안 되는데요. 제가 네. 그 불가항력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뭐 프랑스법 말씀드렸는데, 그 프랑스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뭐 당연히 아까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제 뭐 리네고시에이션 권리가 있다는 건데, 대부분의 대륙법에서 뭐 사실은 모든 대륙법에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채무 불이행은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당사자, 이게 영미법에서 생각하는 그 브리치라는 거 하고 좀 컨셉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책 사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가항력이 뭐 있건 없건 당사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면 계약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마 국내에서는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불가항력 조항을 넣는 거에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는 것이,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법으로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건 대부분의 대륙법 국가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미법에 가면 그게 그렇지가 않고 훨씬 더 복잡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계약서에 뭐 포스머저 조항을 두고 그 안에 뭘 넣느냐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내고를 하는 것인데, 솔직히 국내 그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당사자는 책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지금 불이행을 했는데 그게 뭐 당연히 책임을 안 지는 것이지 왜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 다만 그로 생긴 리스크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에 관해서 리스크 알로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계약서에 쓴다면 모르겠으나, 그것도 이제 위험 부담의 문제라는 게 또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뭐 그건 계약서에 쓸 수 있겠는데, 당사자가 한테 책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계약 기간을 못했는데 그걸 책임 묻는다는 건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대륙법은 나름대로 프로텍션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법 같은 경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리니고시에이션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고 있다.
이런 면을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영미법상에서의 어떤 무과실 책임주의와 대리법 체계에서의 어떤 과실 책임주의 어떤 대비 속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모두 발언 파일상에 썼던 것처럼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사정 변경 원칙이 인정이 되는 나라들이 대리법계에서는 거의 대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정 변경의 원칙에 기대 가지고 계약 조항에 대한 재협상이랄지 계약 내용의 수정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급기야는 뭐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그 효과를 갖고 있는 법제들이 있고요. 그 사정 변경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들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은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정 변경 원칙이 인정이 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 모두 발언 파일에다가 조금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상사 계약 원칙이라고 하는 PICC가 국제 상거래 규범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사정 변경 원칙의 어떤 공통 분모를 좀 뽑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 5가지 요건들이 구비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참고를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 5가지 요건들이 지금 현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부분들은 그 요건 충족이 가능할 여지가 커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이나 그 다음에 체인지 인 러 이게 없다 하더라도 계약의 준거법이 그러한 대륙법계의 사정변경 원칙을 인정하는 나라의 법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기해서 계약 조건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다면은 그 수정은 여러 가지 익스텐션과 그 다음에 컴펜세이션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협상과 계약에 대한 조건에 대한 수정이 가능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러한 어떤 옵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 계시는가요? 저희가 여기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아마 대부분 시공사이신 것 같은데 아마 발주처측 대변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발주처도 계세요. 네, 코로나 건을 저희가 보는 시각이 누구 입장이냐에 따라 가지고 좀 상당히 다르게 좀 접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공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 공기 연장 그러면 비용을 받으려고 하겠지만 발주처 측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비용은 안 주고 공기 연장도 최대한 안 해주려고 이런 방향에서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아까 귀책 사유권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계약 체결, 계약하고 준거법을 자꾸 그리는 이유가 사실은 이 리스크 얼로케이션을 어떻게 했는지가 계약서에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공사의 귀책 사유의 경우, 발주의 귀책 사유의 경우, 그리고 일반적인 중립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이 중립적인 일들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 각 계약들이 그리고 그동안 저희 계약 역사상 엄청나게 논쟁들을 하면서 논박을 하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포스머저 안에 파스빌리티도 들어가 있었고 이게 다시 분리돼서 포스머저를 좀 더 쉽게 했었고요. 그리고 체인지스 인 로도 하나의 어떤 포스모저로 바라보고 포스모저의 한 부분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포스모저의 법리가 적용되도록 하고 다시 이게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고려될 필요가 있어서 체인지 인 로를 다시 밖으로 꺼내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게 이제 계약서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저희가 공기 연장 비용을 쫓아가겠지만 계약서에 어떻게 되는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 그 체인지스 인 로우가 좀 계속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체인지스는 상당히 좁습니다. 포스모저는 큰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행정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체인지스 로우가 될지 말지에 대한 논쟁은 별도로 하고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로 인해서 어떤 현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아주 좁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반해서 포스모저는 아마 일반적으로 그런 데피니션에 포함되고 그로 인해서 공사에 방해가 됐다면 아마 쉽게 인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예. 여전히 지금 체인지 인 러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상당히 조금 의견들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다음 그 챕터로 넘어가서요.